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자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순환소수의 분수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소수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는 우리가 유한소수에서 분수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순환소수에 대해서도 분수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항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환소수라는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유리수를 살펴봐야 되는데, 유리수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는 분수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었고, 그 분수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를 더해서 나타나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수점 이하 유한계의 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한계의 수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눴고, 무한소수에서도 이제 순환 마디가 있어서 순환되는 내용이 있다면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다면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무리순환을 따른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다른 범위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너무 다른 걸 썼네요. 그리고 이 순환소수까지가 이제 유리수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순환소수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어떤 소수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패턴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가 나타난다라는 건데, 일단 유한소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0.53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0.53이라는 것을 우리는 100분의 53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x를 우리는 0.5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0.53을 점이라는 소수점 없이 그냥 일반적인 정수로 표현을 해보면 100x가 53이죠.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x를 다시 한번 써봤을 때 100분의 53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순환소수에서도 적용을 시킨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0.53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0.53, 53, 53 이렇게 반복이 되는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환마디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0.53은 순환마디 53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x를 똑같이 0.53, 53, 53 등등등 가는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를 표현했을 때 왠지 이 점으로 옮기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이따 한번 보시겠습니다. 100x를 먼저 표현해보면 53.53535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이하 부분, 소수점 이하인 이 부분에서 뭔가 겹치죠. 겹친다는 이야기는 뺐을 때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빼기 위해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에서 1 빼니까 99x가 되는 거고, 53에서 0을 빼니까 53이 된다라고 해서 x는 99분의 53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뭔가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수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99분의 53이 되고, 여기를 제가 순한마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한소수 밑에 소수점 이하의 점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수, 이 부분이 분모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본다면, 여기서는 순한마디가 위에 분자에 들어가고 밑에 99라는 의미를 해석해보면 100이라는 유한소수에서 1을 뺀 그런 값으로서 이제 도출이 된다. 이거를 분모에 작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이제 이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점이라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1.208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208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점이 8에 있기 때문에 순한마디는 8이라고 할 수 있고요. 8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8이 계속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보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 네, x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접근하면 되는 거죠. 8이 소수니까 여기까지를 뭔가 점으로 해서 옮기면 좀 여기 부분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거는 동일하실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100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0.88888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00x를 지금 120.888 했는데 8888 이 부분을 없애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1000을 해볼까요? 1000을 해볼게요. 그러면 1208.8888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8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또 이렇게 남아버리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 x가 1.208이었습니다. 그러면 10x 계산을 먼저 해보죠. 그러면 12.08888이 될 거고요. 아까 100x는 했습니다. 120.8888이었고요. 1000x 계산을 했을 때 1208.888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10x 부분을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이 0 때문에 조금 신경 쓰여요. 왜냐면 100x 했고 10x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 0을 제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x를 보려고 하니까 하나만 더 곱하면 이 이합 부분을 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100x와 1000x를 각각 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000x는 1208.8 이렇게 되는 내용, 그리고 100x는 120.8. 그러면 이 과정에서 빼는 거니까 900이죠? 900x가 되고, 이하 이제 1208에서 120을 빼는 거니까요 1088이 되겠네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x는 계산하면 이제 900분의 1088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를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분수를 나타내려면 어떤 분수를 써야 하냐라고 한다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쓰게 돼요. 기하분수요. 기하분수. 그러니까 900분의 1088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분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약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4로는 나눠지지는 않을, 4로 나눠질까요? 4로 나눠지는지를 계산해 보면 나눠지긴 하네요. 그리고 계산을 해볼게요. 실제로
2로만 먼저 나눠보면 450분의 544가 되고요. 또 2로 나누면 225분의 272, 그리고 3으로 또 나눠질 것 같은데 3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3, 7에 21, 3, 5, 15분의 3으로 못 나누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릿수를 더하다 보니까 이렇게가 그러면 답이 되겠네요. 225분의 272, 이렇게가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꾸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47이 나오는데 47이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225로 나눌 수가 없어서 이 답이 곧 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순환소수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0.53을 했고요. 1.208에서 8이 순환 마디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에서 순환 마디가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게 건너뛰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 순환소수를 표현했을 때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유리수와 소수에서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고 마무리를 져보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소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수는 유한소수가 되고요. 또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에 해당한다. 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명제라고 해서 뒤집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뒤집었다라는 걸 여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성립을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뭐 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이야기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면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 순환소수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답이 되는구나, 아니면 좀 어렵구나, 이런 구분을 여러분이 좀 줘보면 좋겠는데, 그 구분은 이제 순환소수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해봤을 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배울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수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식 단원에서는 이제 유리수, 그 중에서 순환소수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마친 것 같고, 이제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중학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뒤이어서는 이제 단항식에서 곱셈, 나눗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